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6만 2,338명을 기록하면서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기존 PCR 검사 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자 수에 포함되면서 정점의 확진자 규모도 예상보다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의 역량이 본격화하면서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2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398명이 늘어난 1,196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음 주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는 23일쯤 감소세로 돌아서고 위중증 환자 수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필요성이나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입소자 가운데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째 30만 명대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6만 2,338명으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늘어서 누적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6만 2,283명으로 수도권 52.3%, 비수도권이 47.7%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29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38명이나 늘어서 현재 1,196명으로 1,200명에 육박합니다. 네, 오미크론대 유행으로 연일 3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택 치료받는 환자가 16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1만 3,186명으로 하루 사이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4만 6,326명입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로 집계된 가운데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65.1%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 비수도권이 72.4%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16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 전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오늘 16일 하루 평균 32만 명 이상이 확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고 유행 규모도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행은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위중증 환자는 23일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1,650에서 2,121명까지 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 상황을 모형에 반영하는 만큼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치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진단 체계가 어제부터 시작돼 한 달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검사소 앞으로 길게 이어진 행렬. 모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줄을 방불케 합니다. 왼쪽 방 가서 검사 받으세요. 병원마다 한두 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키트가 소진돼 검사가 일찌감치 마감된 곳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7,500여 개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와 치료가 시행됩니다. 검사에서 양성 떴어요. 네. 이따 댁으로 가 계시면은 네. 저희 문자 갈 거거든요. 네. 그거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유증상자들이 PCR 검사 결과를 받고 격리 치료까지 하루 이상 지연되는 걸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다다른 PCR 검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어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4차 접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일반인에 대해 4차 접종을 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3차 접종을 한 성인들 가운데 3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백신 효과가 떨어져 4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 입소자 가운데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 청장은 다른 고령층 또는 일반 성인들의 4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3차 접종을 한 경우 위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돼 아직은 4차 접종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자 5세부터 11세 어린이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본 접종을 진행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도 오는 3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소아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 접종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0%에 달합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30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당뇨나 비만, 만성 심장질환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5에서 11세는 현재까지 약 70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0% 그리고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은 기존 백신 유효 성분의 3분의 1만 들어간 파이자의 소아용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진행되는데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 등이 있다면 기존처럼 3주 간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을 완료할 것을 공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앞서 파이자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진행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뒤 90일이 지난 청소년이 대상으로 역시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다만 기본 접종 완료 뒤 감염 이력이 있다면 성인처럼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12세에서 17세 확진자 증가 규모는 성인과 유사하나 일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869.5명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mRNA 백신인 파이자와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3, 4주에서 8주로 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을 늘릴 때 백신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이번 주 중 미국 보건당국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성인 투약량 100마이크로그램의 4분의 1인 25마이크로그램을 2회에 걸쳐 접종하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 연령대 영유아에게 백신을 맞힐 기회를 놓고 경쟁사인 화이자와 정면 대결하게 되는 셈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또 6세에서 11세 어린이에는 성인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을 정규 투약법으로 정해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성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꼴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엿새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7.8%가 본인이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2년여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교수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감염 시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응답은 47.9%로 그간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실천도는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1,543명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급격한 확산세에 당초 오는 20일 종료하려던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국은 입국할 때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앱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검사 등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18일 오전 4시부터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 2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셰프스 교통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다음 달 부활절 연휴에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7일간 총 44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인구 1,700만 명의 대도시 선전이 봉쇄됐습니다. 하루 3,000명 정도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봉쇄된 도시 인구만 무려 3천만 명에 이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4대 도시 선전이 봉쇄됐습니다. 지난 주말 15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오자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고 등교와 출근을 금지시켰습니다. 핵산 검사를 받을 때 말고는 외출도 제한되다 보니 거리에는 인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医院会继续提供互联网医疗服务，市民也可以到就近的其他医疗机构就医。 선전에 앞서 지난주에는 지린과 창춘, 옌지시도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외출이 금지돼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딴 봉쇄로 도요타 창춘 공장과 아이폰을 만드는 팍스콘 선전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봉쇄 지역의 수많은 중소공장들도 조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상하이에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을 닫고 시외버스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인구 2,600만 명의 중국의 경제 수도도 봉쇄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我们最主要的还要通过减少人员的这种聚集，减少人员的流动。 당국이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고 있지만 감염자는 하루 2~3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빨라서 감염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들면서 수도 키이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서쪽과 북쪽, 동쪽을 포위하고 옥죄면서 방어선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러시아 탱크와 병력이 키이우 시내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에 대비해 자원자들을 훈련해왔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개조해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보관하고 기관총도 만들고 있습니다. Просто був підбитий трофейний БТР, в ньому було дуже багато боєкомплекту, також стояв отакий танковий кулемет. До мене прийшла просто думка, що можна йог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як укріпрайон. 키이우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현지 사정과 지리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젊은 병사가 대부분인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아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초토화 전략을 펼친다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무자비한 폭격과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가까워를 상대로 펼치는 시가전을 결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 국영 TV 뉴스 방송 도중 해당 방송사 여성 직원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난입 시위를 벌였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간 14일 밤 9시 31분쯤 러시아 국영 채널1 TV 뉴스 방송 도중 한 여성이 진행자 뒤로 불쑥 나타나 러시아어와 영어로 반전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종이에는 전쟁을 중단하라, 정치 선전을 믿지 마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같은 메시지의 명의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난입 시위를 펼친 여성이 해당 방송사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안보 담당자가 회동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원도 큰 우려가 될 거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인 오는 24일이란 시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입니다. 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데 전장과 붙어있는 폴란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입니다. But there's not been any final decision about a trip, so I don't have anything to preview about what that would look like if he were to take a trip. 이런 가운데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를 어떤 형태든 지원하는 것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whether that's economic support, whether that's financial support to Russia. Any such support from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of great concern to us.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도 명확했으며 두 나라 대북 대표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는 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더 공격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는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러시아가 밀과 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해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국은 러시아와 예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등 5개국을 말합니다. 백설탕과 원당은 8월 31일까지 대부분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외부의 제약에 맞서서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평화회담 소식과 중국의 선전시 봉쇄 소식에 장중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달러 32센트, 5.8% 하락한 103달러 1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8.75% 하락한 배럴당 99달러 76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5달러 77센트, 5.12% 하락한 106달러 90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유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1년 사이 3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29.4%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전체 수입 물가는 3.5%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석탄,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가격 등이 올라서 1년 전보다 20.3%, 전달보다는 2.1% 상승했습니다. 네, 요즘 연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